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해서 노후 대비 월 현금 흐름 15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연금저축 종류가 정확해야겠죠. 연금저축 보험 아니고 연금저축 신탁 아니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입니다. 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했고요. 자, 세액 공제 받을 게 없는 제 계좌는 하나, 그리고 남편은 세액 공제 받을 계좌, 받지 않을 계좌 이렇게 나누어서 2개,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했어요. 10년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고 이 3개의 계좌에 매월 200만 원씩 넣을 겁니다. 그럼 해마다 제 계좌에 1,200만 원, 그리고 세액 공제 받지 않을 첫 번째 남편 계좌에 600만 원, 또 세액 공제 받는 두 번째 남편 계좌에 600만 원이 납입되어서 10년 후의 원금은 2.4억이 될 겁니다. 이제 남편이 추가로 IRP 계좌를 만들면 남은 세액 공제 300만 원까지 다 챙길 수 있겠지만 IRP 계좌는 이 계획에서 뺐어요. 고액 연봉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현금 채굴을 해주는 고마운 남편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는 명목으로. 네. 사실은 남편이 본인은 곧 은퇴할 거다. 회사가 망할 것 같다. 이런 말을 농담 반으로 늘 하거든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10년 운용을 해서 목표 금액은 3억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금 2.4억, 10년 운용해서 수익률 25%입니다. 이거 실패하기 힘든 목표 아닐까요? 저는 공격적인 투자는 다른 계좌에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보다 더 안전하게 매달 적립식으로 넣고 그리고 리밸런싱은 매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 수영 가기 전에 그날의 자산 상황 전체 상황을 확인하고 또 계좌를 관리하고 이런 시간을 매일 갖고 있어요. 따라서 매주 리밸런싱 하는 게 그다지 번거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할 일이 사실 자주 없어요. 최근에 플러스 고배당주가 너무 올랐죠. 네, 이거는 원칙대로 비중 조절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 72의 법칙 아시죠? 이 원칙에 따르면 복리로 연간 수익률 7%로 10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된다고 하죠. 이 프로젝트도 사실 제 마음속 목표는 3억보다 높지만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원칙대로만 운영할 거고 또 게다가 적립식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10년 수익률 25%에서 3억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럼 10년이 흘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금저축계좌 평가액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모두 55세가 넘었을 테고요. 이때 이제 연수익률 6%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주로 분배금이겠죠. 커버드 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월 150만 원씩 연금저축 개시를 시작합니다. 자, 세액 공제받지 않은 자금은 한도 없이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세액 공제받지 않은 제 계좌의 원금 1.2억, 또 세액 공제받지 않은 첫 번째 남편 계좌의 원금 6천만 원은 한도 없이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총 1.8억을 매월 150만 원씩 10년간 비과세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네, 물론 이때 홈택스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돼요. 비과세 인출한도 내에서 10년 동안 인출을 한 그 이후엔 연금소득세로 3.3%에서 5.5% 사이를 내면서 받으면 되겠죠. 원금 3억은 유지됩니다. 사실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매년 평가 금액은 줄었다 불었다 하긴 할 테지만 유지되도록 운용을 해야겠죠. 자, 이쯤에서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왜 적립식으로 납입하는지,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인 인당 1,800만 원까지 채우지 않는지, 또한 제 ISA 계좌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텐데 이미 5년차가 된 저희 부부 ISA 계좌의 자금들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면 목표 금액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자,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제한이 좀 있어요. 최소한의 보루만 미래로 보내고 다른 자금들은 보다 공격적인 투자로 더 높은 수익을 만들고 싶거든요. 2번째 이유는 너무 좋은 이 연금저축 계좌의 혜택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요.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불안감? 예, 이런 게 항상 있어요. 지난번 그 절세계좌 해외 배당소득 과세 이연 혜택이 폐지된 경우처럼요. 저는 그때 연금저축계좌에 있던 타미당을 다 매도했어요. 아마 머지않아서 건보료 부분은 혜택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는 꼭 운용해야 할 혜택이 정말 좋은 계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아직은 돈 쓸 일이 많아요. 아이들 교육이 끝나지 않았고 노후 준비가 안 된 부모님도 계시고 또 투자하고 아직 보유 중인 부동산들이 남아있어서 세입자 컨트롤을 하든 매도를 하든 유동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수월합니다. 또 여건이 된다면 실거주를 한번 옮기고 싶기도 하고요. 언제 또 돈 쓸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결국 지금 진행 중인 계획은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혹 3억에 더 일찍 도달한다면 남편이 만 55세 될 때부터 연금 개시를 해서 연금 수령 연차를 쌓아 연금 수령 한도를 키워둘 거예요. 아이들 교육도 마치고 부동산도 정리해가며 여건을 봐서 만기를 채운 ISA 계좌 자금을 넘겨 연금저축계좌에 더 많이 쌓아갈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드시나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연 1,5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세금이 훅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6천만 원씩 수령하는 게 저의 다음 목표입니다. 현재 금융자산 재테크 도구 중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혜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한 프로젝트로 월 150만 원을 만들어 놓고 국민연금도 개시되면 죽는 날까지 일단 집에 쌀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를 단순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늘 시장에 머물고 대응하고 또 공부하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자산을 키워서 수익률은 낮아도 안전하고 신경이 덜 쓰이는 방향으로 점점 세팅을 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라던데 같이 공부하면서 또 공유하면서 100세까지
마음 편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안녕.